지구 시스템을 할 거야. 지구 시스템의 정의를 먼저 보면은 지구 시스템 안에가 있잖아. 태양도 들어오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 안에가 다 들어와. 달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은하도 들어올 거고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그래서 태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니야 다시 태양도 들어오고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이 들어오는 거야. 태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하도 들어오고 밖에 있는 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지나가는 행성도 다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한 번씩 물어볼 때, 야, 태양의 중력이 또는 햇빛이나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수금지역 목도 천회 이 정도예요. 거기 바깥을 지난 다른 행성이 있으면 태양으로 끌어당겨지질 않아. 그래서 거기까지 태양계야. 근데 그거를 태양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역학적 시스템. 요걸 한 번씩 물어볼 거야. 태양계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문제를 할 거야. 자,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면 거기 뭐 써져 있다. 가로 있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써라.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5개의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권이 첫 번째 직권, 두 번째로 가면은 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권도 있고 이렇게 5개 권이 있어. 그 5개 권을 순서대로 이렇게 온다. 지, 수, 생, 기, 그다음 외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 수, 생, 기 이렇게 올 거거든. 그래서 노트에다가 보면 한 가운데가 강의 노트 가봐봐. 강의 노트 가보면 한 가운데가 직권이야. 가로가 2개 있는데 직권이다. 지 아니 한 가운데가 아니지. 가운데가 생물이다. 생물이고 지, 수, 생, 기 그 다음에 바깥이 외권이야. 외권이고 쌤이 외권에다 일부러 태양도 그려놓고 달도 그려놓고 은하도 그려놨어. 태양이 외권에 속하는 지구 시스템이야.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다. 태양도 지구 시스템에 들어온다. 태양계 안에가 지구가 들어있지만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면은 거기가 태양이 들어온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직권 있고 지수생기 이렇게 외우라고 한 이유는 지수생기 더하기 외권이야. 저기 뒤에 가면은 탄소가 많이 저장된 순이야. 지수생기가. 그래서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으로 저기 아직 가서 쌤 뒤가 써놨어. 그럴 거고 저기를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지수가 생기를 띈다 이렇게 좀 외워놔야 필요성이 있다. 뒤로 가면은 이 외권을 먼저 할게. 외권이 여기 조금밖에 없다. 여기 외권을 먼저 할 건데 외권이라는 건 기권이 1000km까지가 기권이야. 기권이라는 거는 공기가 있는 곳까지를 기권이라고 불러. 1000km 정도까지 되는 게 공기가 아주 희박하지만 1000km까지 있어. 그러면 1000km 위쪽 부분을 외권이라고 부를 거야. 지구 대기가 없는 곳이거든. 없는 곳이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태양, 달, 은하, 무슨 별 전부 다 외권인데 그 외권으로 지구가 내보내는 힘이 있어. 그 내보내는 힘이 뭐냐면 지구자기장이야. 지구자기장. 강의 노트를 보면 쌤이 여기 내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강의 노트를 보면 쌤이 이렇게 그림 표시를 해놨다.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 혹시 알고 있냐? 들어본 적 있냐? 안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 지구가 가운데가 먼저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중간에 핵이 있어. 안에가 핵이 있는데 핵은 2개로 나뉘어. 여기를 외핵, 여기를 내핵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기도 철하고 니켈이고 당연히 여기도 철하고 니켈이야. 지구 중심은 일단은 철이 있어. 철이. 그런데 외권의 철은 액체야. 액체. 내권의 철은 고체야. 고체. 혹시 자석을 뭘로 만드냐면 자석은 철로 만든다. 철 가루를 가져다가 정말 곱게 갈아가지고 예쁘게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석은 기본적으로 철로 만들 건데 보기만 해. 철로 만들 건데 거기에다가
네오디뮴이라는 아주 저 60번 원소에 희귀량을 갖다 집어넣으면 엄청 단단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 전기장을 엄청 걸어놓거나 뭐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놓으면 자석을 만드는 자석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 물체를 철 막대를 가져다 칸에 놔두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 있잖아.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진다. 실제 공장에 철 만들 때 자석만 저렇게 만들 거거든. 철에 아무튼 철이 있잖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자꾸 대류를 해. 여기는 액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된다. 대류를 하게 되면 저 철이 대류를 하면서 저게 자기장의 성질을 띠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한가운데가 이렇게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모든 학생들이 야 위쪽이 북극이지 아래쪽이 남극이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N극 S극이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지구는 정미 너 과학 내과목 다 해야 되잖아. 너 과학 중점반에 지금 들어간 거지. 신청해가지고. 그럼 과학 내과목 다 하는 거 알고 있냐? 그러면 이거 2학년 가서 나온다. 내용이 아마 싹 겹칠 거야 아마. 그래서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 쌤이 저 앞에서 전기적 성질할 때 살짝 빼먹고 난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필요하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괜찮다. 이건 듣고만 해서 괜찮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라는 건 원래 실제로 N에서 S로 뭐 나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요 사이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딱 갖다 놨더니 나침반 여기는 이렇게 되고 나침반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나침반이 이렇게 되고 여기 나침반 색칠한 부분이 N극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자. 이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서 우리는 이거를 자기력선이라고 부를 거야. 자기력선의 정의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쌤이 그 설명을 한 이유가 여기 왼쪽에 여기 그림을 보면 화살표를 잘 봐봐. 이렇게 되어 있지.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에서 N극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지구는 남극 쪽이 지금 현재는 N극이다. 북극 쪽이 S극이다. 저게 있잖아. 바뀌어. 뭐 몇만 년 주기로 좀 바뀐다. 그래서 바뀌기도 한다. 그러면 태양에서 있잖아. 태양에서 태양풍이라는 게 날아온다. 태양풍이라는 건 양성자, 전자, 이온등 뭐들이 막 뒤죽박죽 막 섞인 것들을 태양풍이라고 불러. 바람이라는 건 지구에서는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지만 태양풍이라는 건 양성자, 전자, 이온 등이 섞어져서 오는 걸 부를 건데 그 섞인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로 많이 불러. 그게 그냥 지구로 날아오는 건데 거의 대부분 거의 97% 이상 정도는 90% 이상 전부 다 양성자가 날아와. 그러면 양성자가 날아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ATGC 이걸 바꾸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병이 백혈병이네. 백혈구가 이상이 생기는 병이 걸려. 그래서 만약에 화성을 이주하거나 달에 가거나 인공위성이 가더라도 저 태양풍 양성자는 사람이 뭐 우주복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건물 안에 있다든지 우주선 안에 있어 다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화성으로 이주를 하려면 저 태양풍을 막아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지구는 지구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구의 이 자기장이 있잖아.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태양풍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면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을 만나면 지구 자기장을 비껴서 이렇게 비껴가게 된다. 비껴가다가 여기 위쪽 부분이 북극에 있는 위쪽 부분이 지구 자기장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살짝 좀 비거든. 그러면 위쪽 부분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구의 대기랑 엄청나게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 자기장하고 태양풍이 충돌하는 걸 이거를 우리는 오로라라고 부를 거예요. 오로라.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기 태양풍 차단 누가 한다고? 지구 자기장. 그러면 직권에서 외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놔라. 직권에서 외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게 태양풍 차단이고 우주선 차단이다. 이렇게 될 거고 하는 게 같이 써놔라. 지구 자기장이다. 지구 자기장이 그렇게 차단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외권과 기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외권하고 기권하고는 지금 여기가 지구가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권이고 기권이 1000km다. 외우려고 노력해주면 좋다. 그 다음 외권은 사실 한계가 없는데 쌤이 그냥 외권 이만큼 선을 그어놨어. 그어놨는데 외권에서 기권으로 들어오는 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에너지는 있다.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물질 출입은 없지만 에너지 출입은 있다. 에너지 출입이라고 써놓고 물질 출입은 거의 없다. 근데 물질 출입이 거의 없는 거 맞는데 절대 없어. 그러면 틀린 거지. 왜냐면 저기 멀리 우주에서 있잖아. 유성이라든지 별똥별이라든지 뭐 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면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물질 교환은 있지만 다시 물질 출입 교합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출입은 거의 있다. 그러니까 외권에서는 여기는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수생기 안에서는 물질 출입도 있고 에너지 교환도 있고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외권을 제일 먼저 했어. 다시 이제 원자로 돌아가 보면 직권은 저 뒤에 가서 직권은 정말 자세히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해볼게. 이걸 외우려고 좀 노력해라. 지각 있고 그 아래 멘틀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대충 있잖아. 지구 중심까지 거리가 6,400km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거 쌤이 이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지각은 해양 지각하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하고 두 개가 있어.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어디 그림 그렸나? 그려놨구나. 자, 노트를 보면 직권이다.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직권에서는 다시 지각과 멘틀은 주로 있잖아. 규산염 성분이 많아. 우리가 오시, 알페, 카나크마 할 때 그때 이렇게 많아. 외핵은 철과 니켈이 많은데 니켈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저들 외웠죠? 왜냐면 지구에는 쌤이 지구는 철, 오시 많니? 이렇게 해서 철, 오, Si, 마그네슘, 니켈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여기 외핵. 내핵은 고체, 외핵은 뭐라고? 핵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은 성분이 좀 비슷하다. 규산염. 핵은 당연히 외핵과 내핵은 똑같이 철과 니켈로 성분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지각은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하고 나뉘어. 이거 쌤이 1학년이니까 조금 단순하긴 하는데 2학년 치고 가면 저게 왜 저렇고 저게 왜 무겁고 왜 가볍고 어떤 원리를 만들어지고 좀 자세히 하는 게 좀 있다. 조금 자세히 배우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 근데 1학년 때는 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다. 대륙 지각의 주로 암석들은 화강암이다. 화강암. 써놓는다.
화, 강, 암. 앞으로 지겹게 나올 거야. 그리고 해양 지각이 암석은 현무암이다. 화강암이 나중에 화강암, 화성암, 화산암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그래서 있잖아. 쌤이 요거 외우는 컨셉을 딱 만들어놨어. 컨셉이 뭐냐면 이렇게 외울 거야. 대, 화, 해, 현. 쌤이 옆에 써놨어. 대화, 해, 현이야. 앞으로 많이 나와. 근데 너희들 대학교 가면 있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만날 거야. 그러면 있잖아. 지환이 너는 여자친구가 휴대폰 저장할 때 우리 완이 이렇게 저장할 거야. 100% 뻔해. 정미 너는 있잖아. 너 남자친구가 우리 민이 이렇게 저장할 거야. 항상 그렇게 불러.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 대학교 가서 첫 연애를 하면 진짜 그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어. 다 그렇게. 근데 쌤 이름이 균자로 끝나거든. 쌤 이름이 균자로 끝나가지고 이름이 균이, 쌤 임성균이거든. 균이 이 부름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있잖아. 이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현자로 끝날 거예요. 현자로. 그러면 무조건 있잖아. 현이라고 다 쓴다. 쌤 여친 이름이 숙자로 끝나. 숙자로. 있잖아. 그래서 항상 있잖아. 수기 또는 수기 이렇게 저장돼 있다. 휴대폰에 항상 대학 다녔을 때. 그래서 있잖아. 한번 삐지면 있잖아. 여친 남친이 진짜 대화를 안 해. 그럼 맨날 가서 달래야 돼. 그래서 야 대화에 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쌤 저 뒤로 가면 현 안녕, 현아 뉴 이거를 쌤이 현 안녕 이렇게 읽을 거야. 그래서 혹시 휘가 우리 캠퍼스에서 남자친구 현을 만났어, 여자친구 현을 만났어, 현 안녕 이렇게 했어. 휘가 혹시 썸 타고 있다고 하던데 휘가 혹시 썸 있어? 휘 섬석 이렇게. 이걸 안 해도 괜찮아. 야 있잖아 반쯤 썸 타고 있어. 반쯤 썸 타고 있어. 타다가 불받쳐 쓸 거야. 그래서 현아뉴 휘섬석 반썸화 이렇게 올 거야. 중간에 휘섬석은 안 외워도 괜찮아. 2학년 가서 지구 할 때 외워줘도 된다. 현아뉴 현아 안녕 반쯤 썸 타고 있다며 현아뉴 반썸화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저기 가면 2학년 가면 완전 이런 컨셉 가지고 지구학을 여기 단원을 한번 쭉 난이도 높은 단원 외우러 갈 거야. 그래서 일단 대화의 현 이렇게 온다. 지원아 뭐라고? 읽어봐. 대화의 현. 정리를 읽어봐. 있잖아. 연기를 딱 담아서 혼을 담아서 해야 돼. 해야 돼. 잘 외워준다. 연기. 영화 장면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대화의 현 이렇게 올 거고 멘틀은 산소랑 규소가 많이 있어. 오시알백 카나크마가 이유가 멘트라고 지각 때문이야. 그래서 감남함은 혹시 이전에 감남함 나왔던 혹시 기억나냐? 독감 걸린 단위가 기억나냐? 정민아 너 보강 아니다 가찰했구나. 그리고 혹시 기억나냐? 독감 걸린 안 했나? 단휘 했던 것 같은데? 가 복각을 만들려고 그래서 있잖아 독립형 감남석 안 한 거 같냐 정민아? 한 거 같냐? 안 한 거 같냐? 알았어. 그러면 보강할 때 감남함이란 단어가 한번 나온 적 있어. 이거 독립형이었었어. 그래서 같이 봐주면 되고 외핵은 쌤이 철하고 니켈이다. 90%, 95% 그냥 있잖아. 철 100%라고 외워도 괜찮아. 여기 숫자는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 액체다. 철 액체가 대류를 통해서 철 액체가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아까?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엄청 중요하다. 자, 지구자기장이고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아예 지구 시스템의 직권을 아주 자세히 배운 단원이 있다. 그때 가서 할 거야. 직권의 역할. 그냥 다 상식적이야. 서식 공간, 그 다음에 생명할 때 필요한 물질. 땅에서 직권은 땅이다. 땅이 물 빼고 땅이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 밑에 있는 해저 지각이야. 해양 지각이야.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땅에는 있잖아. 탄소도 많고 산소도 많고 수소도 있고 그다음에 칼륨도 있고 칼슘도 많이 있고 이거 생명 활동이 다 필요한 물질이야. 땅 속에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대기와 해수 운동에 영향을 줄 거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가지고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거고
풍화, 침식, 요거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요것만 좀 낯서니까 요것만 좀 봐주면 폭우가 내리면 땅이 비에 씻겨서 바닷물로 바다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다. 이 문장 바다로 간다. 그래서 칼륨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식물한테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저게 많이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저 문장이 읽었을 때 다른 문장은 다 이해가 되는 저 문장만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저거는 저런 뜻이다. 필요하면 적어도 되고 거의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다. 2학년 가서 지구과를 선택할 거면 적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좀 되고 그때 가서 다시 외워도 괜찮다. 괜찮고 그 다음에 기권으로 갈 거야. 기권으로. 자, 기권을 노트를 가서 보면 기권은 총 4개의 권이 있다. 저거 중학교 때도 나왔었어. 중학교 때 외울 때 선생님 물어보면 다 글자 따서 외웠어. 외울 때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학생이 너 어떻게 외웠어? 그랬더니 저는요 광주에 대성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 중 열 이렇게 외웠다는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는 있잖아 거꾸로 외워라. 열중성대 이렇게 외울 거야. 앞으로 따가지고 열중성대는 열중시어라는 컨셉하고 단어가 조금 비슷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열중시어를 생각하면서 외워준다. 열중시어, 열중성대. 맨 밑에 대만 좀 다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게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는 이유가 열중성대. 또 새로 외울 게 오유, 오기. 오유. 너 있잖아. 오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열중성대, 오유, 오기 이렇게 외울 거고 오는 옆에다 써라. 오는 오로라를 말한다. 유는 유성이다. 유성이라는 건 별똥별을 말한다. 별똥별. 그 다음에 오는 오존층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쌤 요거 4가지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쌤 4개를 뽑아서 저거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똥별이 뭐냐 정말 본 적 있냐? 본 적 없냐? 밤하늘에 있잖아. 정현이 본 적 있냐? 본 적 없냐 별똥별? 본 적 없냐? 밤하늘에서 이거 막 뉴스도 막 나오고 하거든. 언제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라고 밤을 보라고 하거든. 그러면 저기 지구 밖에서 지구 쪽으로 날아온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가지고 공기랑 마찰을 하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다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면서 보통 불타기 때문에 별똥별이 한 번에 한 4-5개씩 막 10개씩 쫙 지나가. 불타고 나중에 희미해져.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불타지 않고 남았어. 찌꺼기가. 그게 지구로 떨어지면 그게 운석이야. 그래서 별똥별이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별똥별을 보면서 있잖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별똥별 있으면 있잖아 사람들이 다 가서 별똥별 막 소원 빌고 이렇게 한다. 저 별똥별을 한자로 쓰니까 흐르는 유자 흐를 유자야. 그래서 유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별똥별이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대기가 있어야만 별똥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열권은 대기가 아주 희박한 편이야. 그래서 열권에서 유성이 만들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권에서 보일 거야. 그래서 유성, 중간권 같이 좀 외워준다. 열중성대, 오유오기 가볍게 좀 외워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를 1등급을 받고 싶으면 아니면 막 저기 3, 4로 처지지 않고 싶으면 이 그래프를 좀 외워놔야 된다. 그래프를 대문자 이자 쓴다고 생각하면 돼. 왼쪽으로 많이 삐져나왔다가 오른쪽 끝을 넘어가면 안 돼.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왼쪽 끝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릴 거야. 오른쪽은 좀 빠져나와도 괜찮아. 똑같아. 그리고 경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요 수직선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면이잖아. 그래서 경계면이라고 해서 경자를 빼버리고 계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참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거야. 그러면 자, 열권의 특징이다. 열권은 공기가 거의 없어. 그리고 일교차가 가장 크다. 열권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권의
높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가 태양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지표면보다 더 가까우니까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 거야. 엄청 뜨겁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높이가 낮아진다는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권을 보면 있잖아, 온도가 엄청 높았다가 온도가 아주 낮았다가 좌우의 폭이 가장 크다, 열권이. 그러면 일교차가 가장 크다. 쌤이 가르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거야. 일교차가 가장 크다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권은 중간권, 열중성대의 중간권은 있잖아, 여기가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 이렇게 온도가 낮고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대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류다. 대류,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 현상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똑같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대류권이다. 여기도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류 이렇게 썼고,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면 수증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생각해라. 기상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다. 그래서 이렇게 대류에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대류 올라가는데 구름이 올라가면 무조건 비가 내린다. 같이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같이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권의 특징은 중간권이 평균 온도가 가장 낮아. 중간권을 잘 보면 중간권이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저기 열권 온도가 낮은 거랑 제일 똑같아. 근데 온도가 높은 게 중간권이 최고 온도가 성층권처럼 제일 낮아. 그러니까 최저 온도는 제일 낮고 최고 온도도 제일 낮아. 그래서 중간권이 평균 온도가 여기가 제일 낮다. 그래서 중간권이 기권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잘 물어보고 온도도 잘 물어본다. 그래서 같이 써주면 된다. 쓰고 있냐? 저희 쓰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있잖아, 너무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산소통을 갖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대기도 지표면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높은 곳에서는 밀도가 낮다. 이유가 뭐였어? 여기는 지구 중력의 영향이다. 공기도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권으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 밀도도 이렇게 여기 열권에가 대기가 거기가 희박한 이유가 대기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좋다. 그래서 고도가 낮은 곳에서, 잠깐만, 밀도가 높다지. 낮은 곳이니까 밀도가 높다. 틀렸다. 열권이 아까 밀도가 낮은 거고, 같이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기권의 역할. 달과 지구를 항상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는 볼 거야. 달은 있잖아, 낮은 100도씨가 넘는다. 밤은 있잖아, 영하 180도씨까지 떨어진다. 낮에는 120도까지 올라간다. 그럼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 그럼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더 높겠냐 낮겠냐? 높을 거 아니야, 낮을 거 아니야? 낮에 엄청 뜨고 잠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더 추워. 근데 엄청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0도다. 혹시 쌤이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씨다. 15도씨. 알아두면 엄청 편하다. 야, 근데 지구 평균 기온을 어떻게 쟀을까? 지구 평균 기온을 모든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잖아, 이 평균 기온을 바닷물의 평균 기온을 재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으로 사용한다. 바닷물이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외워주면 좋다.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씨다.
바닷물 평균 기온이다. 2학년 가서 지구가 갈 거면 알아주면 아주 좋다. 그래서 만약에 달처럼 대기가 없으면 평균 기온이 아주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기가 있으니까 기권에서는 온실효과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유지를 해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유성은 오유오기, 열중성대 오유오기다. 지원아 따라해봐. 열중성대 오유오기. 정민아? 이렇게 외울 거야.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오존층에서는 이 성층권에서 자외선 차단할 거야. 숫자 좀 외워놓자. 오존층이니까 5잖아. 5니까 2 더하기 3은 5야. 그러면 20km하고 20km하고 30km 사이 오존층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자이 여기를 봐라. 학생들이 물어본다. 쌤, 다른 데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륙권은 일단 왜 지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질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면에서 흡수한 열을 이렇게 다시 재방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쪽이 여기 온도가 좀 높다. 지표면에서 거리가 좀 멀면 아무래도 여기 온도가 좀 지표면보다 좀 낮아진다. 그러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여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오존층이 있고 여기도 오존층이 당연히 있다. 그래서 오존층 위쪽에서 열을 많이 일단 흡수를 해. 그리고 나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고 남은 자외선이 빠져나와서 여기서 싹 흡수가 돼서 지구로는 거의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야. 여기는 오존층이 열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위쪽이, 고도가 높은 쪽이 온도가 더 높아. 고도가 낮은 쪽이 온도가 더 낮아. 중간권은 똑같은 원리다. 성층권에서 열을 이렇게 내보내니까 성층권하고 가까운 쪽이 좀 더 뜨겁고, 성층권에서 거리가 좀 멀어. 그러면 온도가 좀 차갑고,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 기억 안 날 거야. 쌤이 지금 당장은 저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데 서술형에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다. 중간권이 왜 온도가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중간권의 온도는 성층권 열의 복사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일단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면 나중에 기억 안 나더라도 메모를 좀 같이 해놓으면 된다. 제가 제일 어려운 쌤이 다른 거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쌤이 저걸 하거든. 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바로 했는데, 그래서 성층권의 열의 복사 때문에 중간권 온도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온도 그래프 3개를 그릴 거야. 어렵지 않다. 자, 온도 그래프는 달은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에 가까우니까 높은 곳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 가서 그려 놓으시면 된다. 금성에는 CO2가 대기가 좀 있다. 오존은 없어. 그러니까 CO2가 열을 흡수해가지고 지표면으로 내보내면 표면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표면이 많이 따뜻해져.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지표면에서 열을 막 내보내면 지표면 가까운 쪽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휜다. 이렇게 여기가 대기만 있는 경우야. 지구가 오존이 없고 만약에 대기만 있었어. 그러면 지구도 똑같이 이렇게 그렸을 거야. 그런데 오존층이 요 사이에가 오존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이 이렇게 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E자 모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부드럽게 그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기가 있는 거랑 오존이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 지구는 대기 더하기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할 거야. 기권 구조가 더 복잡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된다.
그다음에 수권으로 갈 거예요. 수권. 수권도 너희가 이거 이전에 다 한번 배웠었어. 중학교 때. 종미 아니 저 지환이 기억나냐? 수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냐? 조금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냐? 조금? 그럼 쌤이 조금 배웠다는 걸 기반으로 쌤 설명을 할게. 쌤이 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쌤이 같이 할 거고. 자, 요거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워준다. 혼합증, 수원약증, 심해증.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 혼합증이라는 건 물이 섞였다는 뜻이야. 물이 섞였을 때 물을 섞어 놓은 건 바람이 섞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혼합증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이야.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을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랑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온도가 서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16도, 여기도 16도 똑같아.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안 불면 햇볕이 들어오는 순으로 이렇게 햇볕이 막 내리쬐.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 여기 온도 그래프야.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 쪽이 표면이 온도가 높아. 물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져. 햇빛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럼 온도가 일직선 이렇게 돼. 이게 기본 원리야. 근데 여기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들을 다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섞어버린다.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여기 물의 온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물에 섞으니까 여기 물이랑 여기 물이 섞으니까 여기 물이랑 섞였어요. 그러면 온도가 평균 온도가 좀 여기보다는 좀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일직선은 똑같은 혼합층이라는 게 생긴다. 혼합층은 바람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이 불면 혼합층이 생기는 거다. 자, 하나 더 질문. 우리나라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까?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까? 정민이 겨울, 지환이 겨울 맞다.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혼합층은 겨울이 두꺼울까? 여름이 두꺼울까?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이 혼합층이 여기가 더 두꺼워. 그렇지? 지금 요거 지금 뒤에 가서 하려고 해. 그 다음에 둘 다 지구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있잖아. 여름하고 가을하고 햇볕이 하루 중에 햇볕이 찌는 시간 일조 시간이라고 볼 거거든. 그럼 여름, 가을 계절별로 있잖아. 평균 일조 시간이 여름이 시간이다. 시간 햇볕이 얼마나 세게 내리쬐는가 아니라 태양이 비치는 시간. 여름이 더 많을까? 가을이 더 많을까? 여름 아니다. 우리나라 있잖아. 가을이 하루 중에서 햇빛이 비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더 많다. 이유는 우리 여름에 있잖아.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막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다. 그러니까 실제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저 뒤로 가서 배워. 일조 시간이라고 할 거거든. 이건 아무튼 뜨거운 햇빛은 여름이 훨씬 양으로 치면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렇다. 여기서는 진짜 바람만 기억해라. 바람은 겨울에 바람이 더 세게 분다. 그래서 다 그릴 거야.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 세 개의 단어는 수온이 약이라는 건 점점 이런 뜻이야. 점점 약해져 이런 뜻이야. 혼합층 섞어놓고 심해층 어차피 있잖아.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적도의 심해층이나 북극의 심해층이나 큰 차이가 없다. 자, 다시 이제 루트로 가볼게. 자, 혼합층은 바람이 섞어놓은 층이다.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여기나 이렇게 수심이거든. 그래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 수온약층이라는 곳은 여기 수온약층은 바람이 거기까지는 안 불어. 바람의 힘이 물을 막 섞는데 힘이 세기가 약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바람이 안 부니까 당연히 햇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햇빛이 다시 해볼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까지는 햇볕이 좀 많이 들어가.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 다음 더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 다음 더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 다음 여기는서부터는 햇빛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햇빛이 좀 더 들어온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그런 뜻이다. 수온약층, 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이다. 햇빛이 들어가는 마지막 깊이 요 지점까지, 요 수심까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 위쪽이 따뜻하고 여기 쪽이 차가워.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면 물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따뜻해야 위로 올라가려고 할 텐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직 운동이라는 건 연직이라는 건 지구 중심 방향인데, 그러면 쌤 무조건 아래 방향이 연직인가요? 아니야. 표현을 이렇게 써. 연직 방향이 연직 상방이라는 단어가 있고 연직 하방이라는 단어가 있어.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있어. 물리에서 원래 옛날에 많이 썼었어.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연직 운동,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운동이 수온약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쪽이 따뜻해서 안정적이라서. 그래서 안정적이라서 그렇다. 쌤 왜요? 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와요? 똑같은 부피 안에가 뜨거운 물은 하나, 네가 워낙 세게 물 분자가 운동하니까 5개밖에 없으면 차가운 물은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의 부피가 있으면 물 분자 개수가 찬물에가 더 많이 들어가. 이거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밀도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다.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자, 수온약증의 표현을 이렇게도 주로 많이 표현할 거야. 혼합증과 심해증, 혼합증, 심해증.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얘가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심해증은 어차피 햇빛 안 들어와. 적도나 북극이나 상관없어.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심해층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있잖아 이제 그릴 거야. 자, 이 옆에다가 지금 그림 연습을 할 거야. 책 옆에다 그려봐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하나 그린다.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옆에다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왼쪽 이 점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고 여기 절반을 통과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릴 때 귀찮으면 여기서 그냥 점 붙여놓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른쪽이 수온,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자, 수온이 여기랑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수온이 더 높은 쪽이 여름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다. 가을이라고 해도 괜찮아.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도랑 중위도로도 볼 거야. 그러면 여기가 수온이 높으니까 적도에 해당하고 여기가 수온이 낮으니까 중위도에 해당이 될 거야. 앞으로 있잖아,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래프 해석을 하지 않고 저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야.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잠깐만. 그러면 당연히 여름하고 겨울은 여름의 온도가 높아. 그럼 그래프를 만약에 여기를 다 지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나 가을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당연히 여기가 저위도 또는 적도가 될 거고 여기가 중위도가 될 거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중위도가 적도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 그러면 정민아,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적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중위도. 재환아, 겨울하고 여름하고 어디가 바람이 더 많이 불어? 겨울이 바람이 불어. 저 그래프를 외워서 저렇게 써놓고 비교해서 할 거야. 왜 중위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적도에 적게 불어요? 요거 있잖아. 요건 저 뒤에 가서 나오긴 할 거야. 그래서 저거 하나 저렇게 외워놔라. 그 다음에 시험에 두 번째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걸 물어본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저위도, 이 그래프가 중위도 그래프야. 자, 이걸 물어봐. 혼합층이 뚜렷한 경우,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뚜렷한 경우,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러면 수온약층은
온도 차이를 말한다. 온도 차이. 여기랑 온도 차이가 엄청 이렇게 많이 나. 그게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뜻이야. 이걸 학생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온약층이 뚜렷해. 선생님, 수온약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잖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인데 이게 똑같은지 얘가 더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온도 차이를 보는 거예요. 중위도의 온도 차이는 이거밖에 안 돼. 저희도 온도 차이가 이렇게 더 커. 그러면 저희도에서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합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혼합층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면 하기 때문에 요 세로 높이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의 그래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거를 써놓고 쉽게 내면 이걸 낼 거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낼 거예요. 두 개 다 자유자재로 잘 내신다. 그래서 되면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 참 혹시 들어본 적 있냐? 혹시 중학교 때 이거 나왔냐? 나왔어? 극동풍. 그래서 저렇게 바람이 저렇게 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적도에서 있잖아.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적도는 뜨겁잖아. 적도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간 다음에 양쪽 극지방으로 퍼져가지고 30도 정도를 딱 가면 있잖아. 북반구 지구에는 지구 자전때는 전향력이라는 게 있다. 혹시 전향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저희 안 들어봤냐? 너 있잖아. 북반구에 살면 있잖아. 모든 소용돌이라든가 그 세면대에서 있잖아. 물을 담아놓고 밑에 구멍을 탁 눌러서 빼잖아. 모든 소용돌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휜다.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로 가잖아. 그러면 전부 다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게 방향을 전환시켜준 힘. 그래서 전향력이 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 가다가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휜다. 그래서 물도 오른쪽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다 보니까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드시 기체가 상승해가지고 가긴 할 건데 여기서 뜨거운 말들 수증기랑 대기가 상승했어.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야. 내려오면 고기압이다. 무조건 이거 내온다. 대기가 내려오면 고기압. 그냥 무거워서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원리가 딱 그게 맞아. 무게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쌤이 저 뒤에서 지겹게 나와. 쌤이 요거를 한 서너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구름이 올라가면 지표면보다 저 위가 더 차가워.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뭉쳐가지고 구름이 돼. 무조건 비가 내린다고 외워라. 저기압은 올라가면 무조건 비 내린다. 저기압 뭐 내린다고? 비 내린다? 다시 저기압 뭐가 내려? 비 내린다. 정민아, 고기압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무조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30도 정도 되면 전향력 때문에 있잖아. 더 이상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더 이상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면 올라가서 차가워졌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지표면에 내려와서 얘네들이 바람이 이렇게 표면을 타고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요 화살표 그린 걸 이렇게 그리는 거고, 요 화살표 그린 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북반구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바람이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바람과 만나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쌤 옆에다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거 그리는 거 되게 쉬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실제로는 이거부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적도가 더 뜨거우니까 여기서 있잖아 바람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럼 여기 경계면이 내려오는 거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하나 이렇게 다 그릴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걸 하나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바람을 한꺼번에 다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 바람의 이름을 바람이랑 대기, 여기는 극독풍, 편석풍, 무역풍이고 얘네들은 세 개를 극순환 이렇게 불러. 극순환, 페렐, 순환 이렇게 부를 거고 여기는 헤들리, 순환 이렇게 부를 거야. 쌤 저 뒤에 있는 내용 지금 잠깐 가져와 수업하는 건데 그럼 이건 이렇게 딱 외워. 반드시 손 딱 그어놓고 이쪽에다가는 극, 패, 해 왼쪽에다는 바람을 쓸 거야. 극, 편, 무. 그래서 요 바늘방에 있잖아. 저걸 외워야 돼. 극패해, 극편무. 극편무가 단어가 있잖아. 전현무랑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해. 그래서 생각한다면 잠깐 뭐 전현무랑 좀 비슷했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6글자로 극패해, 극편무 일단 외운다. 자, 따라해봐. 극편무, 극패해. 정리. 그렇게 외울 거예요. 또는 극패해, 극편무 이렇게 외워준다.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의미가 뭐냐면 해류를 통해서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 수권하고 기권이 있잖아. 바람이 저렇게 위로 적도에서 극으로 올라가면서 적도의 뜨거운 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낼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는 열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낼 거야. 또는 극지방으로 보낼 거야. 근데 누가 더 많이 보낼까? 그러면 대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낸다. 이유는 바닷물은 육지에 가로막혀서 못 올라가서 그런다. 논리적으로 좀 외워놔라. 그래서 된다.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위도가 저거를 쌤이 가르쳐보면 저위도를 있잖아. 극지방으로 가끔씩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가끔씩 있다. 순간적으로 계산하거나 뭐 할 때. 그래서 쌤이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위도를 기본적으로 외울 때 4글자로 저위, 적도 이렇게 외운다. 저거는 내가 문제 풀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잖아. 저위도를 내가 순간적으로 거기로 생각했어. 그러면 반드시 4글자로 저위, 적도라고 외워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열. 이게 외울 게 겁나 많아요. 비열. 쌤이 옷 쓴 거 있잖아. 그림 그린 거 똑같이 그림 한 번씩 그려놔라잉. 그래야 좋다잉. 쌤이 그렸다가 지우잖아. 그건 안 써도 괜찮아. 근데 그려놓고 남겨두면 반드시 한번 써놓으면 도움이 된다. 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과외를 하면 쌤이 한 100명 정도 넘게 과외를 했거든. 과학을 쌤이 고등학교 내용만 과외를 하거든. 1, 2, 3학년 1학년 학생들한테 지구과학 가르칠 때만 있잖아. 쌤이 요즘 필기노트 있잖아. 그대로 베껴 써오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한다. 한 번 써본 거랑 안 써본 거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한 번 써보면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금방 기억이 난다. 쌤이 저 그림 써놨잖아. 써놓고 나서 너희들 한 번 써놓은 거고 쌤이 100% 저걸 다 외울 거라고 쌤이 생각하지 않아. 한 번 써놓고 2번째, 3번째 외울 때 훨씬 달라진다. 볼 거고 쌤이 혼자서 막 떠들고 개념만 가지고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쌤 사실 목이 좀 아프긴 한데 자 가보자. 비열 가보자. 비열. 과학은 워낙 내가 아직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 1학년 때 비열. 하필이면 이름 앞에가 비자가 붙었어. 비열이야. 안 살았나? 안 살았구나. 비열. 혹시 비열 들어본 사람? 정민 들어봤냐? 정민 들어봤냐? 그러면 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잖아. 그럼 과학에서는 반드시 글자의 뜻을 유출을 해내야 돼. 여기는 그래서 쌤이 지론이야. 쌤이 과학하면서 비열이라는 건 열의 비율 이런 뜻이다.
같이 적어놓으면 좋다. 열의 비율을 거꾸로 한자로 쓸 때는 비열이라고 쓴다. 열의 비율이라는 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야, 열. 이게 비열이야. 근데 과학에서는 열 이렇게 끝나지 않아. 야, 열의 양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열량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열량. 열량 혹시 단위가 뭐지? 정민아? 너 샌드위치 같은 거 있잖아. 가서 사 먹을 때 여학생들은 되게 이거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따지지. 그래서 열량은 칼로리야, 칼로리. 물이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라고 불러. 야, 그럼 물 1kg이면 1도씨 올리려면 몇 칼로리로 부르겠냐? 재현아? 1, 그치, 1000이니까 킬로로서 바꾸면 1kcal. 근데 있잖아, 물은 비열이 아주 크다는 거야.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를 올리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비열이 커? 온도 올리기 쉽냐, 어렵냐? 멘트가 크다고 했으니까.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들어가. 그럼 올리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열을 많이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다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비열이 커서 있잖아,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좋은 점이 뭐야? 일단 있잖아, 사람은 한 60, 70, 난 70%가 물이라고 치자. 사람 몸이 70% 물이야. 그러면 있잖아, 이 사람이 있잖아, 우리처럼 있잖아, 저 중위도에 살았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적도쯤에 가 있어. 거기 가봤어. 낙타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온도가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사람 몸은 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곳에 가더라도 체온이 36.5도씨에서 별로 잘 안 올라가. 그래서 낙타 타고 해도 버틸 수가 있어.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어. 북극에 갔어. 너무너무 추워. 근데 사람 몸은 70% 물이라 온도가 1도씩 떨어진 데도 있잖아. 엄청난 추위가 아니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 비열이 커서 그래.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생명체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지구로 가볼 거야. 지구도 전체가 70%가 물이야. 지구에가 엄청난 올해 극심한 북반구가 혹한 한파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어. 그런데 하더라도 바닷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엄청 떨어지거나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되는데? 쌤이 가급적이면 쌤이 너희 둘 다 2학년 가서 지구과학 할 것 같아. 쌤이 조금 자세히 하는 편이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수권의 역할. 물은 비열이 크다. 그러면 저장하는 에너지 양도 좀 많은 편에 속한다. 그다음에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물도 있잖아. 무역 해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 여기가 해류가 태평양에서 적도에서 저기 극지방 또는 중위도 지방으로 적도에서 바닷물 이렇게 회전할 거야. 뒤에 금방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다. 생물권, 생물권 특별하지 않다. 모든 생명체. 그다음에 단어만 한번 반하라. 생명 가능 지대라고 단어를 부른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이 있으면 수, 금, 지, 화, 약간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으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그냥 과학에서 공식 용어야.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만 하는 온도 정도 된다고 봐주면 된다. 그래서 딱 있잖아. 지구 행성이 있는 요 지역밖에 생명 가능지가 되지 않는다. 여기는 액체 상태 물 정도, 액체 물 정도 존재해주면 된다. 요거는 그냥 과학 용어니까 좀 한번 봐달라는 뜻이야.
사실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좀 더 있어. 쌤이 그러니까 여기도 액체상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 정도.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한 6, 7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특별하지 않다. 그다음에 외권 1000km는 기권이 1000km까지라고 아까 좀 해주면 됐고, 외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권에서 나오는 지구자기장이다. 태양풍, 우주선 선생님 말 안 했는데, 우주선은 영어로 이렇게 쓴다. 우주선은 코스믹 레이야. 레이가 우리가 평소에 병원 가면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다. 광선이라는 뜻이다. 광선. 그러니까 우주선이라는 건 타고난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광선을 말한다. 우주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광선들이 지구로 많이 날아온다. 그래서 태양풍은 입자들이고, 얘는 입자고, 우주선은 광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칠 거야. 미칠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다. 읽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쌤이 헷갈리거나 어려운 거나 구분해야 될 것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할게. 근원은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은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왼쪽이 영향을 여기가 받는 것, 여기가 미치는 것,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뭐만 볼 거냐면 잘 안 나오긴 한데, 일단 엘니뇨는 저 뒤에 가서 할 거야.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U자고 V자고 요거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다. V자 계곡하고 U자 계곡이 있다. 오른쪽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U자 계곡은 천천히 빙하가 계곡을 오면 천천히 이동하면서 있잖아. 천천히 이동한다는 건 빙하가 내려올 때 있잖아. 주위에 계곡에 흙들이 있잖아. 꽉 끼어 있는 거야. 이거 빨리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흙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다 깎으면서 내려와. 그래서 U자 계곡이라는 건 천천히 내려오면서 있잖아. 계곡을 부드럽게 깎았다는 뜻이 돼. 부드럽게 계곡을 깎음이야. V자 계곡이라는 건 급하게 내려가지고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쫙 지나가면서 아주 경사가 아주 심하다는 뜻이야. 급하게 내려와서 빨리 침식을 하면 V자 계곡이 된다. 이걸 있잖아. 간단하게 설명 넘어가는데 학생들 중에 선생님 천천히 급하게 내려가면 한꺼번에 정말 확 해가지고 얘가 V자곡 아닐까요? U자곡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다.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봐도 괜찮다. U자곡, V자곡은 잘 안 나오는데 U자곡이 한 번씩 있잖아. 나온다. 근데 여기가 빙하가 아주 천천히 이동했다고 생각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노트로 가면 나머지 내용 특별한 게 없어. 자, 얘들이 헷갈려하거나 실수하는 거다. 일단은 빙하다. 빙하는 육지에 의해는 물이라서 육수다. 육수. 그리고 빙산은 해수다. 해수. 그러니까 빙하라는 건 에베레스트 산 위거나, 그 다음에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이거나 있을 거예요.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 걸 빙산이라고 불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있잖아. 빙하 타고 내려온 둘리 있잖아. 빙하를 타고 왔다는 거 있잖아. 그러면 저 둘리가 한강에서 빙하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거든. 그럼 한강을 타고 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뭐 백두산이나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있잖아. 원래는 빙산을 타고 왔다고 해야 맞을 거야. 과학적으로는 강물 속, 바닷물 속에서 떠내려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실수하면 줄여주면 된다. 그래서 빙하는 육수야. 육수.
육지에 있는 물이야. 빙산은 해수야.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럼 빙하는 수권이야, 직권이야?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권이다, 수권. 직권 절대 아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헷갈리는데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직권을 했어요. 직권을. 직권이라는 건 지각과는 다른 거다. 직권이라는 건 지각, 멘틀, 내계획, 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직권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진짜 실수하는 게 화석연료. 지수생기. 우회권 중에서 화석연료는 무슨 권에 들어갈 것 같냐죠? 화석연료라는 건 식물이 죽으면 석탄, 동물이 적으면 석유, 여기서 수증기 나오면 천연가스야. 생물권인 것 같잖아. 살아있을 때만 생물권. 죽었어. 무슨 권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직권이라고 해야 한다. 직권이다. 배선하라. 요거 하나 실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냐면, 저 뒤에 가면 에너지원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나?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가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고. 기억나냐? 정민아 기억나냐? 색이 있었던 기억 안 나냐? 지환이 기억나냐? 안 나냐? 그럼 안 한 모양이다. 참, 안 했나? 헷갈려라. 쌤이 지금 고1 다른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진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아무튼 이렇게 해줍니다. 직권이다. 자, 물어볼게. 폭풍 헤일이라는 거는 큰 파도를 말한다. 뭐 쓰나미라는 단어 쓰지? 그러면 과학에서는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헤일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헤일 많이 들어봤으니까 큰 파도야. 폭풍 헤일은 무슨 권에서 수권일 거 아니냐? 폭풍이 불었다는 거야. 그렇지, 기권. 지진은 지진이 나가지고 헤일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직권이지. 그래서 저거 헤일이 나오면 항상 있잖아. 앞에 뭐가 붙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버섯바위가 잘 나온다. 버섯바위. 일단 찍어보자. 선생님 버섯바위 일단 보여줄 거야. 무슨 권일 거냐? 생물권? 정민은 생물권. 일단 쌤이 보여줄게. 이름이 어떻게 하지? 요게 버섯바위야. 사막인 것처럼 보이지. 주위에 풀이 없다.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일 거 아니냐? 버섯바위는 일단 직권에 영향을 미친 거야. 땅이니까. 기권이다. 기권. 저거를 조금 뒤에도 공부하면 무슨 권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가끔씩 있어. 왜냐면 저렇게 바위를 깎았다는 거 여기까지는 봤어. 그러면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바위를 저렇게 깎아가지고 동굴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절벽도 만들기도 하잖아.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쌤이 그래서 저거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생겼다. 지금 사막이다, 사막. 그래서 기권이다, 기권. 버섯 모양으로 깎였어. 저렇게. 바람이 표현이 안 되는구나. 바람이 선생님 왜 위에는 안 깎고 밑에만 깎았어요? 바람이 지표면으로 내려갔던 바람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들이 많이 깎는 거다. 그거 봐주면 되고.
그래서 버섯바위는 쌤이 꼭 한 번씩 보라고 한다. 그래서 버섯바위는 기권이다. 기권. 동굴은 석회 동굴이라는 거 쌤이 동굴의 원리도 같이 알아놔야 된다. 이따가 금방 나올 건데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야. 땅속이야. 땅속인데 하필이면 이 지역에가 석회암이 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야. 여기가. 석회암. 석회암은 CaCO3야.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 옆에다가 한번 그려놔라. 그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외울 수가 없는 거다. 석회암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석회암을 있잖아, 탄산 칼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석회암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또는 조개 껍질, 달걀 껍데기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그런 지역이 좀 많았어. 근데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비들 있잖아,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일반적으로 산성비다. 근데 사람들은 pH가 7이 중성이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안 들어봤나?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비는 약간의 산성비인데 이 정도 약간의 산성비 정도는 괜찮아. 근데 산성비가 석회암을 녹인다.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면 있잖아, 여기로 석회암을 싹 녹아서 여기가 물이 이렇게 고인다. 그래서 여기 바위 틈, 땅속에 약한 틈을 타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이 채워져 있고 이렇게 녹아져 있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해서 더 생기면 저게 굴이 되는 거야. 혹시 뭐 석굴암이라든가 굴 혹시 가본 적 있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나? 진짜 있잖아, 영화 속의 장면처럼 진짜 신기하다. 곳곳에 이제 그 조명들 좀 켜놔서 그런데 이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지하 깊속에 있잖아. 엄청 넓은 있잖아. 진짜 넓은 있잖아. 공간이 엄청 터져 있어. 저거를 저렇게 부를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저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를 석회 동굴이라고 부를 거야. 이 동굴은 나중에 두 가지,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건데 같이 그려주면 좋아. 그럼 일단 있잖아, 무슨 권에서 무슨 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냐? 누가 영향을 받았어? 직권 영향을 받았으니까 조수권? 수권이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같이 나오는 게 탄소의 이동을 물어봐. 탄소의 이동. 저거 나중에 외우긴 할 거거든. 탄소라는 건 원래 석회암 암석이었었는데, 여기가 암석이었었는데 이 암석이 물에 녹아 들어간 거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야. 그러면 석회암에 들어있는 탄소 CaCO3 얘는 어디로 이동했어? 이거 물어봐. 그러면 원래 석회암이나 암석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렇게 나와서 있잖아, 지금은 단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푼다고 꼭 생각해야 된다. 나중에 가면 시험 보기 직전에 좀 외우긴 한다. 그래서 저렇게 된다. 갔다.